예, 안녕하십니까. 큐로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권수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는 이 새로운 항암 면역세포 치료제인 카티 치료제라는 항암제인데요. 굉장히 객관적인 좋은 치료 효과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그런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카티 치료제의 개발 역사와 그리고 현재의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의 문제점,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가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항암제는 오래 전부터 개발되어 왔습니다. 1900년대 중반부터 우리가 흔히 아는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하면 뭐 구토라든지 머리카락이 빠진다든지 이런 상당히 우리 몸에 큰 무리를 주는 부작용들이 심한 그런 합성 항암제부터 시작을 해서 1997년부터는 항체 치료제가 항암제로 이제 허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리툭산이라든지 허셉틴이라든지 이 제약 분야에 계신 분들은 너무나 유명한 그런 항체 치료제들이 1997년부터 처음 출현하기 시작했고, 비교적 최근이죠. 10년 전에부터는 이제 항암 면역 항체라는 것이 미국 FDA에서 처음 허가가 됐고 세상에 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는 그 머크의 키트루다라는 제품부터 옵디보, 여보이와 같은 이 면역 세포를 이용해서 암을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치료제가 이제 항암 면역 항체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불과 5년 전에 2017년이죠.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이 카티라는 이 면역 세포를 이용한 항암제가 처음으로 허가가 됐습니다. 2017년 8월에 허가가 됐고요. 노바티스의 킴리아라는 제품이 허가가 돼서 세계 최초의 카티 제품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당시 이 미국에서 신약 허가가 됐을 때, 이 킴리아가 허가가 됐을 때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이 카티 치료제의 출현을 대서특필을 할 정도로 많은 관심들을 보여줬고요. 보통의 신약이 하나 허가됐을 때 이렇게 메이저 언론에서 그걸 보도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워낙 혁신적인 새로운 치료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관심들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왜 그럼 이 카티 치료제에 대해서 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암의 진단을 받고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그런 항암 치료제를 받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암 치료제로서 항암제로서 효과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재발성 불응성 환자 상태가 됩니다. 보통 그런 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말기암 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단어에는 이제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기암 환자한테 이 카티 치료제를 한 번 주사를 하면 이제 빠르면 한 달, 늦어도 3개월에 쯤에는 이 암 세포가 전부 다 사라지는 그런 기적과 같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환자들에게서 나온 효과이기 때문에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요. 가장 유명한 환자는 이제 에밀리 화이트헤드라는 소아 백혈병, 급성 백혈병 환자였고 2012년도까지 더 이상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병원에서도 이제 더 이상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이제 선고를 받았는데요. 2012년에 미국의 유펜에 있는 그 칼준이라는 연구자가 진행하는 카티 임상에 참여함으로써 그러니까 어린이 환자로서는 최초로 이 카티 치료제를 치료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10년 이상 건강하게 잘 생존해 있음을 이제 재단을 통해서 알리고 있고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카티 치료제의 종류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2017년에 노바티스의 킴리아가 최초의 카티고, 같은 해 길리아드의 예스카르타라는 제품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티카터스라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티카터스는 예스카르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제품이고요. 그리고 2021년에 브레얀지와 아벡마, 그리고 2022년에 카빅티라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제품 총 6개의 제품이고요. 종류로 따지면
두 종류입니다. 우리가 뭐 감기약도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지만 종류로 따지면 몇 가지 되지 않듯이 이 CD19 카티와 BCMA 카티 두 종류의 카티가 현재는 시중에 나와 있는데요. CD19 카티는 비세포 림프종과 비세포 백혈병을 대상으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BCMA 카티는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그런 혈액암에 대해서 허가가 되어 있고, 제가 이 제품명 밑에 CR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이제 우리말로는 완전 관해입니다. 완전 관해의 의미는 의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환자한테 암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암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상태고요. 말기암 환자한테 킴리아를 투약했을 때 당시 FDA 허가 받았을 당시에 3개월 베스트 최고 치료 성적이 32%라는 얘기는 완전간의 32%라는 얘기는 열의 3.2명이 암이 전부 다 사라지는 효과를 보였다라는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다른 제품들도 대동소이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동소이한 30에서 40% 많게는 40%를 좀 넘어서는 그런 완전 관해율을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면역 세포에 어떤 특징을 부과했길래 이 우리가 늘 우리 몸에 존재하는 면역 세포가 이렇게 암 세포를 제거하는데 굉장히 특수한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이 암 환자 또는 건강한 사람 몸에는 면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T세포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T세포가 잘 작동을 해서 우리 몸 안에서 늘 생겨나는 암세포를 잘 제거를 하면 사실 건강한 사람이고요. 그 T세포가 암세포를 제거하는 데 실패를 해서 암이 많이 생겨나게 되면 이제 암 환자가 되고, 이런 말기암 환자들 몸 안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T세포들이 다수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오른쪽 보이시는 것처럼 이 세포 바깥에 암을 인식할 수 있는 일종의 눈을 달아줌으로써 암을 잘 찾고 확인한 후에 이 면역 세포가 암 세포를 제거하는 그런 유전자 조작이 되면 이제 보통의 카티 세포가 보통의 T세포가 카티세포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오른쪽 그림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네, 그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카티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최초로 발명된 카티는 이제 1세대 카티라고 해서 이 센서만 갖고 있는 겁니다. 암을 인식할 수 있는 센서와 그 카티세포를 깨울 수 있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CD3제타라는 그런 T세포 활성화 도메인을 갖고 있고, 이것만으로는 이제 카티 세포가 충분한 암 치료 효과를 보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 2세대 카티 기술을 개발합니다. 2세대 카티와 1세대의 차이는 중간에 이 보조 자극 인자라는 암 세포를 찾았을 때, 암 세포를 발견했을 때 이 T 세포, 카티 세포가 좀 더 활성화돼서 암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더 배가시키는 그런 장치를 추가함으로써 비로소 임상에서 좋은 치료 성적들을 보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다양한 제품들도 대부분 2세대 그런 카티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고, 3세대 기술은 물론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술이긴 하지만 현재 여러 가지 이유에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 앞서 말씀드린 6개 제품이 개발된 이력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노바티스의 킴리아라는 제품은 뉴펜의 칼준이라는 연구자가 처음 임상을 했고, 그걸 이제 노바티스의 라이센싱 아웃해서 킴리아라는 제품이 나왔고요. 또 이제 NIH의 스티븐 로젠버그 박사라는 또 항암 면역 치료의 대가가 본인이 연구하던 CD19 카티를 카이트 파마에 기술을 이전을 했고, 카이트 파마는 길리어드에 한 14조 원의 인수가 돼서 예스카르타와 티카토스라는 제품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그 저명한 면역학자들이 모여서 주노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 주노에 본인들이 연구하던 결과들을 다 이전을 했고, 주노는 이제 셀진에 인수가 되고, 셀진은 BMS에 다시 인수가 돼서 이 브레이안지라는 제품, 아벡마라는 제품으로 이제 두 가지 카티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레전드 바이오텍이라는 회사는 이제 중국 회사인데요. 뒤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중국 회사에서 좋은 카티 제품을 하나 임상을 해서 그걸 존슨앤존슨의 라이센싱 아웃을 했고, 최근에 카빅티라는 제품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네. 오래전부터 이 면역 세포를 이용해서 암을 치료하겠다는 시도들은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한 30년 이상 된 방법이고요. NK 세포, T 세포들을 이용해서 암을 치료하겠다는 시도들이 있었으나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에 칼 준의 그 첫 번째 카티 임상 페이퍼가 NEJM에 발표됨으로써 비로소 이제 유전자 조작된 T 세포의 그런 가치가 확인이 됐고 그 후 한 10년 사이 상당히 많은 발전을 통해서 다양한 제품들이 나왔지만 시중에 나오게 됐지만 그 제품들이 보여줘 왔던 그리고 2세대 카티가 보여줘 왔던 기술적인 어떤 한계들 또한 명확해졌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제 2020년대에서는 차세대 카티 치료제 기술 개발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고 현재는 어떻게 하면 카티 치료제를 좀 더 범용적으로 혈액암뿐만 아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위암, 폐암, 간암과 같은 고형암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기술 개발하는 것에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금까지 카티 치료제, 카티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시도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 카티 기술이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은 어디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쉽게 답변 드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그림에 있습니다. 카티 기술의 한계를 보여주는 이유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러한 다양한 이유들을 원인들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적인 어프로치 또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모두가 서로 각자의 방향으로 이 전력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뛰는 방향에 모두 다 결승선을 통과할 리도 없고 그 결승선이 누군가는 가까이에 있을 거고 누군가는 굉장히 멀리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 방향으로 뛰고 있다면 제일 앞서 있는 사람과 제일 뒤쳐져 있는 사람 우리가 구별하기가 쉽겠지만 이 다양한 방향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누가 성공을 하게 될지 최종적으로 그거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 세계 매출 1위부터 20위까지의 제약사들의 투자들을 보면 이 면역 세포를 이용한 항암제 개발에 상당히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부터 해서 비아트리스까지 하는데 몇 개의 회사를 제외한 굉장히 합성 의약품에 특화된 회사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회사들은 본인들이 직접 또는 이 면역세포 치료제를 하는 벤처기업, 중견기업들과 어떤 파트너십을 통해서 카티, 카-NK, TCRT와 같은 유전자 조작된 이 면역세포 치료제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방향으로 뛰고 있는 주자들이고요. 이런 주자들 중에서는 분명 고형암 정복을 위한 기술 개발에 성공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이제 카티 치료제의 역사를 말씀을 드리려면 이제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큐로셀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큐로셀은 이제 2017년 대전에서 창업을 했고요. 제가 창업할 당시 저는 이제 연구자 출신은 아니고 연구자에서 연구 기획 쪽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연구 개발 기술을 개발하지는 않았지만 저와 같이 공동 창업을 한 카이스트의 김찬익 교수님이라든지 이화여대 심원보 교수님과 같은 저명한 연구자들과 함께 이 카티를 우리나라에서 한번 개발해보고 기왕이면 글로벌리 경쟁력 있는 그런 기술들로 개발해보자라는 비전을 갖고 회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회사를 시작할 때 제가 이제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카티 전문 기업으로서 큐로셀이 최초 설립된 회사지만 사실 당시만 해도 5년 전만 해도 미국에는 또는 중국에는 많은 카티 플레이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과연 우리 큐로셀을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가 첫 번째 기술적인 차별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과 비교했을 때 좀 더 나은 기술을 확보할 것인가가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투자로 이루어진 운영되는 그런 벤처가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할 것인가라는 두 가지 질문이 두 번째 질문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기술 개발에 성공했을 때 글로벌로 어떻게 진출할 것인가라는 세 번째 질문까지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늘 고민을 하고 있고 뒤에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도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카티 제품이 나왔고요. 두 종류, 6가지 제품의 카티가 나왔는데 분명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 한계를 이제 4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 백혈병과 림포마 환자에서의 롱텀 서바이벌 유지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CD19 카티가 굉장히 좋은 치료 효과를 보였지만 치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환자들조차도 빠르면 뭐 한 달, 3개월, 6개월, 1년 내에 재발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에서 환자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약의 효과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재발한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 이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하는 것도 큰 숙제고요. 두 번째는 이 백혈병에서의 치료 성적은 제가 앞서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백혈병에서의 치료 성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완전 관해율이 80% 이상 되기 때문에 이 소아백혈병 환자가 이 카티 치료제 CD19 카티 치료제를 쓰면 몸 안에 암이 전부 다 사라질 확률이 80%에서 거의 뭐 90% 이상 되는 그런 좋은 치료 성적을 보였는데 림포마 마이엘로마가 되면 치료 성적이 한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기술적인 허들은 이 림포마 마이엘로마에서의 치료 성적을 백혈병만큼 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더 좋은 치료 성적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는 지금까지 제가 이 카티 치료제가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암종은 전부 혈액암입니다. 림프종,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고형암에서 많은 시도를 했지만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실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카티 치료제로 고형암에서 유의미한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많은 기술 연구하는 회사나 연구자나 또는 이제 일반 대중들도 이 고형암에서의 카티 치료제를 굉장히 절실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카티 치료제는 개인 맞춤형 치료제의 아주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환자의 면역 세포를 꺼내다가 유전자 조작을 해서 다시 환자한테 넣어주는 그런 종류의 치료제이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미국에서는 한 5억 원 정도 하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3억 6천의 약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 주사 한 방에 5억 원 또는 3억 6천 원의 비용을 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비용이고요. 다행히 이제 보험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상 환자들은 한 600만 원 정도만 지출하면 이 카티 치료제를 사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걸 이제 파이낸셜 톡시시티라고 합니다. 재정 금융적인 어떤 독성을 갖고 있다 약 자체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이제 기업들이 또는 연구자들이 이 대량 생산을 통한 알로제닉 보통 이제 우리말로는 동종 치료제라고 하는데요. 건강한 사람의 면역 세포를 가져다가 100명, 200명분의 카티 치료제를 만들어서 그걸 환자한테 사용하면 이제 비용이 100분의 1 또는 200분의 1로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갖고 그런 연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낮추고자 하는 시도들도 이제 커다란 숙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오비스라는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요. 저희가 오버컴 이뮨 서프레션이라고 해서 이 면역 세포의 기능 저하 현상, 카티 세포의 기능 저하 현상을 극복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했고, 저희 기술이 목표하는 바는 앞서 설명드린 4가지 중에서 이 2가지, 이 카티 치료제의 기술적 어떤 치료 효과를 향상시키는 그런 데 기술적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림포마 마이엘로마에서의 치료 성적을 끌어올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 기술을 사용해서 고용하면서도 카티를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지 않게 될까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기술 개발을 했고요.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보통의 카티에서 PD-1 TGC라는 굉장히 중요한 면역관문 수용체를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면역관문 수용체의 역할은 이 면역 세포의 표면에 존재해서
면역 세포가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활성화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일종의 그 굉장히 빠른 스포츠카의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단백질인데요. 이 암세포가 이걸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이 면역세포가 본인 암세포를 공격하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이 브레이크를 밟아줌으로써 방해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의 유전자 조작 기술로 이 PD-1과 TGC라는 중요한 면역관문 수용체를 제거함으로써 암세포가 이 PD-1, TGC라는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할 때 그 브레이크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스포츠카를 만들어서 암세포를 더 효과적으로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이제 글로벌에서도 처음 시도되는 것이고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진보된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허를 해외에서도 전부 확보를 했고요. 저희 기술이 목표하는 바는 그래서 지속적인 암세포의 제거를 통한 암 환자의 치료 성적 향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가 우리가 권투 선수가 권투 경기를 하면 라운드 초반에는 굉장히 체력이 좋지만 뒤에 갈수록 떨어지는 것처럼 암세포를 계속 이 카티 세포가 없애다 보면 이제 고갈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기술이 적용된 카티 세포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적으로 암을 제거해서 암 치료 효과를 높이는 그런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동물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두 가지를 보시면 왼쪽이 파란 쥐들이 일반적인 카티입니다. 일반적인 카티에서는 암세포가 제거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저희 오비스 기술이 적용된 카티에서는 암세포가 효과적으로 제거되는 것을 동물 모델을 통해 확인을 했고요. 백혈병 모델에서 확인했고 이건 이제 림포마 모델입니다. 림프종 모델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서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빨간 라인이 저희 오비스 카티고요. 저희 오비스 카티가 투여된 실험군에서는 일반적인 CD19 카티를 투여한 군보다 더 암세포들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그래프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동물 실험을 바탕으로 2021년에 IND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임상을 해도 좋다라는 식약처의 승인을 이제 우리나라에선 최초로 받았고요. 당시 2020년 9월에 제출한 IND를 한 5개월간의 검토, 굉장히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2021년 2월 달에 승인을 받았고 그때부터 임상 1상을 잘 진행을 해서 올해 6월에 유럽에서 열리는 세계 두 번째로 큰 이제 혈액 학회죠. 미국에서 진행하는 애쉬라는 학회 말고 두 번째로 이제 큰 유럽 학회에서 저희의 1상 결과를 발표를 했고 기존 치료제들이 보여줬던 30%에서 40%의 완전관의 효과를 훨씬 뛰어넘는 11명 중에 9명이 완전관해에 도달하는 82%의 완전관해 결과를 임상 1상 결과를 보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저희가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세 가지 제품에 비해서 월등히 뭐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임상에 참여한 환자의 숫자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제 과학적인 과학적인 말씀은 아니고요. 11명 중에 이제 9명이면 이제 굳이 숫자로 표현하자면 퍼센트로 표현하자면 이제 82%라는 거고요. 저희가 임상을 2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65명의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지금 임상을 국내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그 결과들을 수집을 하게 되면 이제 해외 이미 허가된 카티 치료제에 비해서 저희 치료제가 어떻다라는 것을 조금 더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우선적으로는 혈액암 대상으로 하는 림포마, 백혈병 그리고 다발성 골수증에 대한 치료제들을 상업화를 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고요. 네, 상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전 인근의 대전 지역에 카티 우리나라 최초로 카티 상업 생산 공장을 착공을 해서 내년 3월쯤
6월쯤에는 완공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지금 임상하고 있는 오비스 CD19 카티, 저희는 이제 안발셀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안발셀이 국내 식약처 허가를 받게 되면 이 공장에서 생산해서 우리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저희 글로벌 진출 전략인데요. 보통의 항암제가 이 치료제가 효과가 있다 없다를 이제 암 환자를 대상으로 확인을 하려면, 즉 임상 이상을 완료를 하려면 한 6.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카티 치료제의 경우에는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전체 임상을 마무리할 수 있고, 앞선 사례에서 보면 3년 이하의 시간 안에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서 개발한 새로운 치료제를 가지고 미국으로 진출한다라는 전략을 세웠는데요. 저희와 같은 전략을 갖고 있는 좋은 사례가 이 중국의 레전드 바이오텍이라는 곳입니다. 중국의 레전드 바이오텍은 사실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런 회사였고, 2017년 6월에 미국에서 40명 규모의 BCMA 카티 임상 결과를 발표합니다. 치료 성적이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2017년 12월에 얀센에서 이 기술을 라이센스인을 했고, 그 다음에 5월에 미국에서 임상 개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 2월, 22년 2월이죠. 그러니까 올해 2월에 허가를 받을 때까지 총 3.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FDA에서 이 신약 허가를 리뷰하는 시간을 대략 6개월에서 1년을 본다고 하더라도 전체 개발 임상하는 기간 자체는 거의 3년 이하에서 했기 때문에 좋은 치료제만 저희가 확보할 수 있으면 국내 임상에서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 해외 진출하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가지 정도의 카티 치료제를 새로운 치료제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현재 한 5종 정도의 새로운 카티 치료제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동물 실험을 진행을 했고, 현재 어떤 치료제로 임상을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회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7년 창업을 한 회사고, 현재는 한 64명 정도의 인력이고, 지금까지 누적 980억 원의 그런 투자 유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매니지먼트 리더십 매니지먼트 팀을 말씀을 드리면 전부 다 그 글로벌 회사 또는 대기업에서 이 신약 개발에 매진해왔던 경험들을 갖고 있고요. 저희 역량은 새로운 카티 치료제 기술 개발부터 임상, 그리고 조만간 이 상업화할 수 있는 역량까지 그런 갖추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대전과 서울에 소재지를 갖고 있고요. 대전에는 연구소, 서울에는 임상을 위한 생산 공장, 조그마한 공장을 삼성서울병원 안에 갖고 있고요. 네, 이건 병원 시설에 대한 설명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한마디로 좀 고민을 해보면, 이 카티 치료제에 대해서 어떤 국내에서의 역사를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다. 전문 회사로서 최초의 회사이고, 최초의 임상, 그리고 상업화 최초의 공장 착공, 그리고 임상 결과의 해외 발표도, 카티 임상 결과 해외 발표도 최초로 한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 발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